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무장독립투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무장독립투쟁 제가 3강 만에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강 만에 그 세 번째 강의가 됩니다. 지난 강의까지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를 했었냐면 한중연합작전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중연합작전에 나섰던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결국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양세봉 장군이 전사를 하시자 어디로? 중국 관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끝났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일본 놈들이 진짜 여태까지 수많은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 중에서 최대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게 바로 1937년도의 중일전쟁이에요. 중일전쟁이 됩니다. 중일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일본이 드디어 전면전에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중일전쟁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일본의 전쟁은 거의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만주 사변하고 만주국 세우고 만주 지역의 저항들을 누르는 전투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당시에는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냐?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일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일본이 만주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중국 본토를 향해서, 중국 관내를 향해서 총뿌리를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터는 어디가 되느냐? 여러분들 중국 관내, 중국 본토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됐냐? 이때부터는 전쟁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느냐? 이제 중국 본토, 중국 관내. 여러분들 중국 관내가 어딘지 말씀드렸죠? 자, 만리장성 이남 쪽, 중국 쪽에서 보면 남쪽, 베이징 쪽,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부대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주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중국 관내로 이동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34년부터. 그 부대가 여러분들 어떤 부대가 있었냐? 일단 한국 독립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조선 혁명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대가 이동하면서 합칩니다. 우리가 뭐 했냐? 빨간색, 파란색 나눠서 싸우는 거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합쳐서 싸우자. 일본 놈도 세고 일본 놈들한테 이기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의열단이 하나 더 합쳐요. 김원봉 대장이 이끌던 의열단. 의열단은 이때 싸울 준비, 군대 키울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1925년도에 황포군관학교에 김원봉 대장이 의열단 단원들과 함께 입학을 해갖고 황포군관학교 장제스가 교장이고 여기에 중국의 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1932년에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 지휘관들을 양성을 하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합류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의열단을 이끄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김원봉 대장이에요. 잠깐만, 김원봉. 봉해 제1법칙의 원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사회주의 성향이 더 강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다 합쳐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이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름이 여러 개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조선. 조선의 가로를 치기도 하고요. 민족 혁명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조선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이라고도 부르고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민족혁명당 또는 조선민족혁명당은 몇 년도? 1935년도에 창설이 돼갖고 사실상 37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좀 통합 과정이 이렇게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권력을 잡게 되냐? 조선민족혁명당은 주도권을 잡았던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되면 조선 무슨 색? 빨간색이 더 강하죠. 그 다음 민족은 무슨 색이 더 강합니까? 파란색이 더 강하죠. 그 다음이 혁명은 빨간색이 더, 그러고 보니까 한국 독립군, 조선, 빨간색이 더 강하죠. 여기 봐도. 그렇다면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장악하게 되는 분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다른 분 아니에요. 일단 지청천 장군이 좀 밀려납니다. 지청천 장군은 완전히 밀려나서 37년도에 여기서 탈퇴를 하세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들 임정으로 들어갑니다. 임정 가면서 임정 내에다가 조선혁명당이란 당을 만들어. 아니 왜 지청천장 맞다. 지청천 장군이 조선혁명당 만들었다고 임시정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러? 이분이 원래 만드시고 싶었던 당의 이름은 한국독립당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미 한국독립당은 조소왕 선생이 쓰고 있는 이름이야. 도메인은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그냥 조선혁명당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양세봉 장군님 아니면 김원봉 장군님이 주도권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지 하는데 김원봉 대장이에요. 왜? 양세봉 장군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분에게 명령을 받으려면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김원봉 대장이 장악을 해요. 여기에 반발해서 지청천 장군님은 나가시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몇몇 조직을 더 합쳐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 조선. 이게 발전해갖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몇 년도가 되냐? 1937년이 됩니다.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몇몇 조직을 더 통합해갖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그러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안 되겠다 해갖고 부대,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다가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부대를 만든 게 바로 조선의용대가 돼요. 조선의용대가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인데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같은 조직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조직이라고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 안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 이 조선의용대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 193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민당, 예? 국민당이 지원을 해줘요. 아니, 중국 국민당이 왜 조선의용대 김원봉 대장이 1925년도에 한포군관학교에 입학을 했다. 거기 교장이 누구였다?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장제스죠. 그러다 보니까 장제스는 이걸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장제스의 허가가 없으면 이 부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장제스의 허가가 없으면 이 부대를 만들 수 없느냐? 여러분들 조선의용대의 의의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려줄게요. 무엇이 되냐면 중국 국민당이 일부러 파란색을 쓴 겁니다.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한커우라는 데서 만들어진 한커우가 어디냐면 우창하고 한커우를 합쳐서요 우한이라고 불러요. 우한. 그 우한 맞아요. 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한국인 최초의 한국인 부대예요. 그 전까지는 만주에서만 우리 부대들이 활동을 했지 중국 본토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서 활동하면 되지.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현재 자 만약에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중국의 독재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시진핑 독재가. 그래갖고 그 시진핑 독재에 저항하는 중국 공산당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있으면서 여기다가 그 시진핑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들어주면 안 되죠. 우리나라 땅 안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미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은 좀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선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군대가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원래 미군도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우리 자주국방력을 높여서 언젠가는 내보내야 됩니다. 그 날짜가 빠를수록 좋긴 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장제스는 어떻게 한다? 중국 본토에는 우리나라 독립군부대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중일전쟁이 터지자 이제는 정말로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본과 싸우는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걸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스의 도움 없이는 이 부대 자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드시 사실상 장제스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자, 실제로 중국군을 도와서 일본군 포로 신문,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1942년도에 연락이 와요. 1942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연락이 오느냐. 임정 쪽에서 당시 임정은요.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어디에 가 있어도
충칭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1940년대 한국광복군도 만듭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42년도에 연락을 하죠. 어디다가 조선의용대한테는 어디로 와라? 충칭으로 와라. 우리 함께 싸우자. 김원봉 대장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려요. 어디로 가느냐? 충칭으로 가겠다. 42년도에 김원봉 대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충칭으로 갑니다. 충칭으로 가서 어디에 합류하느냐? 한국광복군에 합류해요. 한국광복군이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어요. 지청천하고 김원봉 대장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합류를 합니까? 김원봉 대장이 고민을 했어. 원래 충칭으로 가면 자기하고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이 더 강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충칭에 있는 게 바로 국민당 정부였으니까. 근데 그 김원봉 대장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김원봉 대장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의 목적은 당연히 혁명입니다. 근데 김원봉 대장의 생각은 혁명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달성해야 된다? 독립부터 달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독립을 하려면 누구랑 손을 잡는 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공산당은 군대가 한 3만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죠. 중국 공산당은. 근데 국민당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한 400만 명. 잠깐 독립에 도움이 된다는 건 400만 명 쪽이 좀 더 낫겠죠. 그래갖고 굴러 합류하자. 그 다음에 독립하고 나서의 혁명이니까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선의용대는 빨간색이 더 강한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 우린 충청으로 간다. 어디로 가느냐? 화북. 예난으로 간다. 예? 화북 예난에 누가 있었는데? 여기 중국 공산당이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팔로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가 화북 예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제스랑 같이 못 가겠어. 우린 따로 싸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충칭 안 가. 우리 화북 예난하고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의용대 아니야. 조선의용대는 여기서 해체야. 우리 갈라서면서 이제 조선의용대란 이름을 쓰지 않겠어. 해갖고 이분들은 부대 이름을 확실히 바꿉니다. 조선의용군으로. 아이씨. 제 한 글자 바꿔요. 한 글자.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군으로 딸랑 한 글자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당 조직도 다르다. 우리는 더 이상 조선민족 전선연맹 소속이 아니라 바로 무엇 소속이 되느냐. 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 것이다.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이걸 이끌었던 분이 바로 김두봉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원봉과 두봉이 완전히 갈라진 거죠. 원봉과 두봉이 갈라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그냥 지도를 살짝 이쪽에다 그려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살짝 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일부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충칭으로 가요. 충칭으로 간 건 누가 간 거냐? 자, 김원봉 대장이 충칭으로 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부는 이렇게 갖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는 화북 예난이에요. 이건 조선의용군이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조선의용대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형제가 같이 조선의용대 소속이었는데 형은 난 김원봉 대장을 따라가겠어. 그런데 동생은 난 싫어. 난 김두봉 대장을 따를 거야. 해갖고 두 분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 형제가 만날 곳은 어디냐면 비극으로 만나게 돼요. 어디? 6.25 전쟁. 6.25 전쟁 때 여러분들 어디에 충칭에 온 우리 이 김원봉 대장을 따르는 분들은 한국군으로 들어갑니다. 국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 예난 간 사람들은 나중에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인민군의 주력이 돼요. 6.25 때 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쨌든 이 상황이다. 이렇게 조선의용대가 둘로 갈라진다. 1942년도에 김원봉을 따르는 사람들, 조선의용대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 하지만 자, 김두봉을 따르는 사람들은 중국 화북 예난하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 중국 공산당군에
합류하면서 부대 이름을 바꿨다. 조선의용군으로 42년도에. 그리고 당 조직도 조선독립동맹으로 바꾸고 김두봉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습니다. 화북지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돼. 이것도 시험 문제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신 시험이라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조선의용대가 한 걸까? 조선의용군이 한 걸까? 아, 이것 때문에 화북지대면 화북 예나도 이쪽 조선의용군이요. 왜 그래요? 조선의용대라고 앞에 써놨잖아.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1941년엔 조선의용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요. 물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심이 돼갖고 조선의용군이 되긴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갈라지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대가 한 겁니다. 알겠어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했고 조선의용대가 이런 상황을 겪는 동안에 임정은 뭐하고 있었느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임정 1940년에 이동 끝에 어디에 가느냐? 충칭에 들어가요. 충칭에. 그리고 임정이 1940년에 드디어 임정의 부대로서 한국광복군을 만들죠. 한국광복군을 만듭니다. 이게 1940년 일이고 그 다음에 총사령관으로 지청천을 뽑죠. 지청천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자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41년도에 대일선전포고예요. 특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자 미국과 전쟁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나와! 대일선전포고 합니다. 41년도에. 그리고 1942년에는 누가 합류하느냐? 조선의용대가 합류해요. 조선의용대가 합류합니다. 응? 조선의용대. 이거 김원봉 대장이 있거든. 조선의용대 맞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김원봉 대장하고 지청천 장군님의 갈등은 지청천 장군님이 그냥 한국광복군 총사령관님을 계속 맡으시고요. 김원봉 대장님은 국방부 장관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직책은 김원봉 대장이 높지만 실권은 누가 갖는 거? 실권은 지청천 장군이 갖는 걸로 타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들이 제일 많이 한 건 여러분들 일본군 포로신문, 정보 수집 이런 거 하죠.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암호 번역 이런 것들을 우리 독립군들이 정말 잘합니다. 특히 포로신문은 우리한테 맡겨주면 너무 고맙죠. 일본군 포로가 잡혀서 이 새끼들 독해. 하지만 한국인,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들어가면 바로 불어야죠. 왜 불 수밖에 없느냐? 일본 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네가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우리 독립군들 다 한두 번은 잡혀보셨기 때문에 이 고문들 다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거기다 한국인들 머리 너무너무 좋아. 그럼 막 고문을 당하다가 하다가 이 부분은 견딜만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분들은 다 보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대일선전포하고 나자 영국군과 연합을 해요. 자, 프랑스 영국군과 연합을 해갖고 무엇을 하느냐?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우리나라도 직접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해요. 자, 그리고 1945년도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여러분들 OSS의 도움을 받습니다. OSS는 미 전략정보국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나중에 발전한 것이 하니까 어떤 CSI. 과학수사대 어디다 쓸 거야? 과학수사는 쓸 데가 없어요. CIA의 전신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전신이에요. OSS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 내에서 정예를 뽑아요. 정예를 뽑아서 그들을 국내 정진군이라고 만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이란 무슨 얘기냐? 자, 일본은 이제 무너질 때가 무너졌다. 자, 우리나라가 미군과 영국군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상공에서 뛰어내린다. 그리고 우리 땅을, 우리 국토를 우리 손으로 광복시킨다.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광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그래갖고 45년 9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 8월 25일 날 항복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갖고 국내 정진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걸 백범 김구 선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갖고 김구 선생님이 그 백범 일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월 15일 날 일기예가 이렇게 돼 있죠. 외놈이 항복하였다 한다. 외놈의 항복. 이것은 내겐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일본 놈들은 이걸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걸 해갖고 실제로 우리 땅을 우리가 수복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별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땅에는 일본의 병력이 별로 없었어요. 왜? 다 전쟁터로 나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통치했느냐? 공포심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서 총독부를 순식간에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총독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쪽발이 새끼들 뭣도 아니었네? 그러면서 3.1운동처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다시 일어나면 광복되는 거예요. 그걸 노렸는데 그걸 해보지도 못한 거죠. 실제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승전국이 못 됩니다. 점령지가 되고 맙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김구 선생님은 뭔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렇다면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일본과의 전쟁터가 만주가 아니라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중국 관내, 중국 본토로 바뀐 거예요. 자, 중국 본토에는 뭐가 있었느냐?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그리고 의열단 이 셋이 합치죠. 그래서 35년부터 37년까지는 민족혁명당 또는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 대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년에 여러 조직을 다 합쳐갖고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38년에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김원봉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 독립운동 부대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42년도에 둘로 갈라지게 되죠. 김원봉 대장은 결심을 합니다. 일단 독립부터 하자 해갖고 국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충칭으로 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여기에 반발하신 분들은 우리는 싫어. 우린 공산당이랑 손잡을 거가. 화북 예난에 가서 중국 공산당 8로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부대 이름을 바꿔서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당의 이름도 조선독립동맹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끌었던 인물은 김두봉이 되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임정은 뭐 하고 있었냐? 임정은 1940년에 충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민당과 함께. 그리고 나서 40년 한국광복군을 만들죠. 총사령관 지청천. 그렇게 하게 되고 한국광복군은 41년 일본을 상대로 대일 선전포고. 그 다음에 42년도에 김원봉 대장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포로신문, 암호번역, 정보수집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연합해서 전투. 그리고 45년에는 미 전략정보국 OSS의 훈련까지 받아서 국내 정진군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 흐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김원봉은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김원봉은 단원들과 함께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았다. 1938년에 한커우에서 이 부대를 조직하여 항일 투쟁에 나섰다. 한커우에서 김원봉 대장이 만든 이 부대는 조선의용대. 1938년 맞죠? 동경성 전투를 승리로 했다. 동경성 전투라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한국독립군이죠. 한중연합작전에. 조선혁명당 산하의 부대는 조선혁명군이 돼야 되겠죠.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이었다.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 여러분들 이건 보나마나 조선의용대 딱 맞죠. 그 다음에 병력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김원봉 대장을 따르는 분들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의 5번이 답이 됩니다.
밑줄 친 우리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대입니다. 이번 연합군과의 작전에 모든 운명을 거는 듯하였다. 주석과 우리 부대, 여러분들 주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부대의 총사령관이 계속 의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일의 중대성을 절감했다. 드디어 시기가 온 것이다. 독립투쟁 수십 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여러분들 조국을 탈환한다는 얘기했어요. 결정적 시기가 온 것이다. 이때의 긴장감은 내가 일본 군대를 탈출할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었다. 목적은 같으나 그때는 막연히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조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와,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온다. 아, 국내 침공작전. 그렇다면 우리 부대는 여러분들 국내 정진군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당연히 그냥 국내 정진군은 한국광복군의 한 부대입니다. 한국광복군을 얘기를 하면 돼요. 한번 갑시다. 중국 공산군과 함께 화북에서 항일전을 벌였다. 이건 조선. 이거는 조선의용군이 되겠죠. 조선의용군. 만주에서 중국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자, 한중연합작전인데 중국의용군과 한 것은 자, 조선혁명군이 되죠.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은 여러분들 조선의용대가 되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쳤다. 이거 맞죠? 북만주의 쌍성보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것은 한국 독립군이 되죠.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3시간에 걸쳐서 무장독립투쟁은 아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복습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무장독립투쟁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